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 고맙다. 예쁘구나.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대한다. 건강해라. 기다린다. 믿는다. 네, 이렇게 다정한 말만 사용하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매도 증여도 지금이다. 규제 반기는 현금 부자들. 대출 옥죄 6.27 대책 이후에 집값 오름세 주춤하자 증여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비수기는 자산가들의 성수기. 또 아이러니하게 또 9월 7일 대책 이후에 지금 또 내 집 장만을 못하시는 분들은 서민들이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엊그저께 9월 9일이죠. 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고신용자 대출금리 높여서 저신용자 이자 부담 낮춰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도 신용 높으면 저이율, 낮으면 고이율은 모순이다라는 이야기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했어요. 2021년도 3월 31일 했고 2025년 9월 9일 했고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열심히 살지 말고 진짜 대충대충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깎이는 거고 신용이 낮으면 이자가 높은 거는 안 그러면 은행이 유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열심히 살아서 내 집장만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라는 이야기를 기성세대가 더 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갖다 자꾸 하게 되면 정말 힘이 빠진다. 앞으로 또 이런 또 대책이 또 나올까 봐서 겁이 나기도 한데 참 걱정이 많은 요즘이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4년 만에 9억 원 오르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년도에는 7억 7,200이었고 근데 지금은 서울이 16억 9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올 전반기 때 대주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거기가 완판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 봤더니 아직 완판은 안 됐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층 위주로 이제 세대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대주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아마 10월쯤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분양가보다 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서울에서 16억 9천보다 내년 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공기도 최소 지금 3년에서 3년 6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4년이 또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나올 거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거는 제가 행동경제학 체계에서 보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감스님들께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부동산 불패 신화와 같은 개념이 계속 유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리스크가 있으니 이전보다 신중하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근데 어떤 부분을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까요? 예전보다 더 중심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투자 검토 대상 지역의 범위를 더 좁게 해석해야 된다. 만일 역세권 부동산이라고 할 때는 과거에 도보 10분 거리에 만족했다고 하면 이제는 도보 7분에서 8분 이내로 범위를 좁혀야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최선과 차선의 상승률이 비슷했지만 인구 감소 시대 또 양극화가 심화되게 되면서 더욱더 가장 최선의 입지만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2등 3등을 보지 않고 1등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구 감소 시대에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장 최선의 입지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좋은 곳만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잣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다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독님들 중에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솔루션을 드리면
내가 가용한 자산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갖다 선택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께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특히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고양시 포함해서 수도권 6억에서 9억 아파트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카페나 또 저에게 또 개별적으로 또 문의를 해 주시는데, 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신 분들은 제가 시간을 잡아서 또 제가 상담을 또 해드리니까 단 이제 무료가 아니라 유료라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저에게 꼭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신 분들은 꼭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급하지 않은, 만약에 매도를 갖다 내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매도 타이밍을, 만약에 정말 급하신 분들, 뭐 팔고 갈 때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경제 생활이 쪼들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현금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해야 되겠지만, 매도 타이밍을 정말 추석 이후, 저는 이제 추석 이후보다 내년 한 상반기 봄 전후로 해가지고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무원 2,000명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노동경찰 이어서 경제검찰까지 공무원 2,000명이 늘리다 보니까 내년 공무원 정원 증가폭이 올해 17배로 증가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거 정말 이 나라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지금 기업들이 앞으로 더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시국인데, 공무원만 증가를 하게 되면 다 이게 다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건데, 왜 이렇게 공무원만 또 그러니까 공무원 인원만 지금 증가를 갖다가 이렇게 할까요? 민간 부분 활력 위축이 우려가 되고, 또 많은 또 2030 세대들 중에서 안전하게 또 공무원을 갖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또 이런 것들이 또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고, 저는 제조업이라든지 또 자영업자가 또 많은 나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건설 현장이라든지 또 민간 기업에 중소기업 포함해가지고 일자리가 정말 많이 증가되면서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 한 3가지 있는데, 그 전에 이상우 애널리스트님께서 9월 7일 부동산 대책,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진심 어린 자세, 제가 정말 이 제목을 보면서 참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진심 어린 자세. 야, 어떻게 이렇게 반어법을 잘 쓸 수가 있을까? 제가 어제도 9월 7일 부동산 대책 읽어볼 필요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또 드렸지만, 진짜로 읽어볼 필요 없고, 앞으로 저는 한 이재명이 뭐 끝날 때까지 주택 공급이 아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감사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론으로 3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우영탁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하면 청약 가능할까요? 불안한 수요자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직접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청약 관련해가지고 지금 통장부터 시작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이 청약 제도를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공공분양 하는 분들과 민간분양을 갖다 하는 분들,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뭐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는 공공분양과 뭐 민간분양을 할 수가 있지만, 청약저축은 공공분양만, 그 다음에 청약예금은 민간분양, 그러니까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은 민간분양만 할 수가 있어요. 또 통장납입금은 여기에 공공분양은 뭐 12에서 24회, 또 납입금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고, 민간분양은 예치금만 있으면 또 가능한데, 자산 및 소득 기준도 공공분양은 필요하고 민간분양은 불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비율도 이렇게 상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LH에서 이제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 공공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민간분양 하는 거는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그 일반 분양 분밖에 이제 민간분양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그런 것들도 없고, 또 서울시와 또 국토부가
또 정부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에 이런 것들을 또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 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내년 6월인데 벌써부터 준비하느냐라고 또 되묻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물밑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데 나가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제가 실제로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7일 부동산 대체로 인해 가지고 LH가 이제 직접 시행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그다음에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에 대한 이런 쉽게 말해서 이 가이드라인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3기 신도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기다리셨던 분들, 특히 공공 분양보다 민간 분양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로 LH에서 지금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지금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 그렇다면 LH가 지금 부채가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또 정부에서 LH 직접 시행을 통해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려겠다는 뭐 보관은 있지만, 이런 분양가를 종전 민간 참여 사업보다 낮추거나 민간 이익을 줄이고 LH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3기 신도시 주변, 만약에 창릉을 예를 들게 되면 창릉 주변에 있는 창진벨트, 만약에 창진벨트까지 나는 자금이 6억에서 뭐 9억 사이가 안 된다고 하면 진짜로 5억대 있어요. 찾아보시면 4억대도 있으니까, 좀 오래된 아파트로 그러면 들어가셨다가 또 갈아타기 하셔도 되고, 남양주항수 주변에 있는 다산이라든지 별내라든지 구리 쪽으로 또 보시면 되고, 부천 내장이라든지 인천 계양 주변으로 해가지고 검단이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앞으로 로또 분양도 없앱니다. 이재명표 공공주택 구치하 착수. 제가 어제 제 친한 친구가 잠실 루엘 당첨됐다고, 고맙다고 저에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최소 이제 10억 이상 로또에 당첨된 거잖아요. 감스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제 많은 뭐 조언을 해드리고 또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많이 드렸지만, 또 제 친한 뭐 지인들이라든지 친구들에게도 이 내 집 마련, 특히 또 좋은 그런 입지에 그런 또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그런 곳에도 이제 많이 조언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당첨됐다고 서류 준비한다라고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한 6월쯤에 제가 7월 달쯤에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잠실 루엘 청약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언을 좀 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제 조언 덕분에 당첨됐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꼭 이야기를 갖다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니까, 많은 감스님들 중에서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제 저에게 이제 뭐 상담도 하시고, 또 뭐 카페도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다가도 궁금하신 사항들도 질문도 남기시면 제가 다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조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언을 갖다 그대로 행동으로 이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는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16년 이상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투자도 해봤고, 내 집 마련도 해봤고, 또 아무도 집당만 하지 않을 때 미분양도 아파트도 한번 잡아보고, 또 분양권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아파트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이런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 방송을 갖다가 이제 뭐 최근에 보신 분들이나 또 제 방송을 갖다가 뭐 가끔 가다가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9월 7일 대책이라든지 627 대책을 갖다 보시면서 감독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627 대책도 지금 보면 거의 수요 억제 6억까지밖에 대출 안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9월 7일 대책도 수도권 전체 주택 공급을 134만 가구로 하겠지만 착공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실행으로 옮겨가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 정부로, 이재명 정부 다음 정부로 아마 가더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정말 미지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이 없고, 또 우리 부모님도 무주택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침 방송 시간에만이라도 한 20분 남짓 제가 정말 다양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경험담까지 그리고 제 주변에 또 어떤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까지 제가 가감없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진짜로 이 134만 9천 원을 갖다가 수도권에 서울에 이걸 공급하겠다 착공하겠다라는 그것만 믿고 순진하게 믿고 나는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시고 또 지금의 원화의 가치 그리고 미국이 9월달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갖다 거의 확실시 되는데 저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1%대까지 지금 금리를 인하를 갖다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2.5인데 이게 더 내려가면 내려갈지 올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치 빠르면 왜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왜 지금 6월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주고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는지를 좀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뒤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공공분양을 70% 줄이고 이제 앞으로 임대나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선택형 아니면 이제 나눔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온전한 내 거를 갖다 줄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얼티메이텀님의 이제 블로그 글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공공분양은 감소한다. 그리고 의미 없는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들은 세금으로 매입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집이 아닌 빌라로 대표되는 다세대 주택들이 앞으로 대거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방 아파트는 세금 투입이 아닌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 그래서 감자스마일이 몇 년 전에도 지방 아파트 만약 한다고 하면 세종이나 청주 정도까지는 그나마 화성까지 평택까지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 밑으로는 힘들다. 그리고 5대 광역시 부산 포함해서 대구 뭐 광주까지 다 저는 거기다가 투자하지 말고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셔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주구장창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제 이야기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2040이 지방으로 갑자기 유입되는 게 아닌 이상 수도권 대비 고령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른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비 유리해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도권에는 대규모 빌라가 앞으로 지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부지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난개발과 실제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층 즉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들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지금 거의 지어지지 않는다. 공급이 지금 많이 불편하다. 공급이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얼티메이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돈이 부족하다는 그의 이야기에 열광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겪어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가 하는 말은 대부분 그의 경험이나 그의 사고 그러니까 세계관에서 나오더라.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들이 잘 보이고 사기꾼 눈에는 유독 사기꾼들이 잘 보인다는 이야기처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정말 앞으로 몇 년간 저는 2030년까지는 진짜 2029년까지 정말 지난번에는 2028년까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한 진짜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 오를 거라고 보이고요. 가능한 많은 무주택자들이 자신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를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는 이 얼티메이텀님의 이야기에 저 또한 여기에 제가 좀 제 사견을 보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자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어제 제가 지축을 가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지축 이쪽으로 해가지고 은평뉴타운 길로 해가지고 여기에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뭐 하반기에 지금 여기에 다리가 완공이 되면 이쪽에 뭐 10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9단지 그 다음에 8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축으로도 이제 오기가 상당히 편해질 것이고 여기 또 유수지에 또 뭔가를 갖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 드리고 오늘 쇼츠 영상으로 또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6.27 규제, 그 다음에 9월 7일 규제, 이게 다 이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라 저는 다 규제로 보고 있거든요. 집값을 잡겠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집 마련을 막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들립니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을 갖다 지금 계속 줄이고 있고 분양은 이제 공공분양도 이제 민간 분양가를 물량을 줄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공공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공공분양을 갖다 저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 공공분양도 많이 안 하고
특히 3기 신도시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수정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진짜 6.27 대책도 통했잖아요. 9월 7일 이제 주택공급 대책도 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잠시 잠깐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듯 하고요. 정말 지금 현재 부동산은 추석 명절 전이다 보니까 약간 좀 조금 관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하게 또 이야기 흘러나오는 것들을 또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저는 차라리 추석 전에 의사결정하는 게 더 현명하게 보이고요. 추석 이후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시 포함 수도권에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 꼭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